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BCT 스피킹 1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은 BCT 2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 보이는 BCT korea.co.kr로 들어가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1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이 시간은 2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파트는 저번에 그림이 제시됐고 간단하게 답하는 게 유형이었다면 2파트 같은 경우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총 시험 문제는 24문제가 되고요. 준비 시간은 대답 시간이 20초, 준비 시간은 5초가 되겠습니다. 20초, 저번 1파트는 답변 시간이 10초였죠. 10초였는데 2배로 늘어난 20초가 됩니다. 총 4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목표 점수에 따라서 전략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요. 2파트 방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4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전체 시간은 3분이 걸린다고 했어요.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예요. 1파트가 그림이 제시됐다면 2파트는 대화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게 유형이 되겠죠. 전체 문항수는 4문제가 되고 20초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점수 체계도 매우 중요하죠. 1파트가 4문제 역시 나왔고 80점이었고 2파트는 같은 4문제지만 점수 비중이 좀 높습니다. 한 문제당 25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목표 점수를 190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반 타자, 사실 1파트와 2파트는 절반보다는 좀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3, 4, 5파트에 비해서는 쉬운 문항들이기 때문에 1파트, 2파트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2파트에서는 한 60점 정도 목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고득점을 원하시는 300점, 400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는 또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댓글이라든가 유선으로 상담을 하시면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서 2파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네, 2파트 질문이 이제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BCT 스피킹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련 문제도 나오지만 일상 관련 문제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2파트를 준비할 때 어떤 패턴화를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수업을 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화면에 질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듣기만 이렇게 나오고, 예문처럼 징완 후진여 중국 인항마? 실례지만 요 근처에 중국 은행이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알거나 모르거나 두 가지 답변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려면 긍정으로 이야기할지 부정으로 이야기할지 먼저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다 긍정으로 얘기를 했지만 부정으로 얘기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 파트에서는 대화문 형식이기 때문에 요런 패턴 그리고 답변하는 요령이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는 리액션이 제일 중요하죠. 리액션을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려면 부하오이스 죄송한데 제가 잘 모릅니다. 다른 분에게 물어보세요. 요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파트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림이 주어지지 않고 질문만 듣고 답변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고요. 일단 비즈니스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련 문제도 나오지만 일상과 업무 역시 일상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 개인정보를 묻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정보를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 응시자가 입력했던 내용을 토대로 묻는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 것은 어느 대학 나왔니, 지금 전공이 뭐였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둘째로 일상과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익히자.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어휘는 정해졌고요. 역시 업무에서도 자주 쓰이는 어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휘들을 정리하는 게 우선이 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일상과 업무를 나누어서 예상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고 업무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신의 회사에는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혹은 기사에서 주력으로 생산하는 물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십니까? 이런 문제들. 20초기 때문에요. 만약에 발음이 안 좋은 학생이라면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발음에 더 신경을 쓰시고 동문서답 안 하시고 정확한 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발음이 좋고 자연스러운 어감으로 하신다면 시간을 꽉꽉 채워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겠죠. 이어서 이 부분 질문에 간단하게 답하기. 네,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아까 말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질문들은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봤는데요. 좀 어렵죠, 요거 같은 경우는. TV를 보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그 질문을 반복해서 답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TV를 보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했으면 TV를 보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채우기도 하고 다른 답을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시면 시간 꽉 채울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부정으로 얘기를 한다면 TV를 보는 것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당신의 성격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이 나온다면 성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장단점을 이야기하라는 경우도 있을 테고 성격이 어떠냐라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한 단어들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성격이 뭐 내성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고, 그럼 내성적이면 그래서 이렇고 외향적이면 그래서 이렇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영화표를 예매하나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예매해요? 인터넷으로 보통 예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예상을 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역시 질문들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다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일단 중국어를 무조건 답을 외우시는 것보다는 한국어로 전체적인 큰 흐름, 큰 그림을 그리시고 답변도 머릿속에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중국어를 공부를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3파트, 다음 시간에 이제 3파트 하실 거고, 2파트
1파트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하면 1파트는 그림이 제시됐지만 2파트는 간단한 질문에 답을 하라라는 거였고요. 그림이 제시되지 않고 중고도 제시되지 않고 오직 듣기에만 의존해서 답을 하는 형식. 역시 일상과 비즈니스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상 채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